실전 매매 최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약세 뜨면서 코스피가 1% 넘는 하락으로 2,466선까지 후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 2%까지 하락했는데 반등하다가 결국 장중에 약세 전환 0.6%가량 하락세를 띠고 있죠.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약세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조정인데요. 어제 약했던 배터리가 강보합권 이상의 움직임 시도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 오늘 양호한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난 테크놀로지 급등세 눈에 띄고 있죠. 오늘 장 특징 말씀해 주시죠. 해외 선물 약세, 국내장 약세.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결국 계속 눈치 보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대여섯 번 얘기해 줬는데 이 4분기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 말 변곡점에서 연휴 긴 것도 부담 작용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따가 그걸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한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결국은 연휴가 끝난 다음에 명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장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시장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이제 우리가 휴일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보험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강경한 매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요새 연준 의원들은 뭐 얘기해도 안 먹힙니다. 이거 지표 나올 때까지. 그리고 9월 말이죠. 9월 말에 PCE가 일단 높게 예정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가 여기서 휴일이라 지수는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피동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라도 시장 자체가 힘을 내고 싶은 어떤 이게 있다면 능동적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지만은 지금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세 플러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피동형으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 요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섹터별로 종목이 움직이는데 우리 진행자가 코멘트가 들어왔듯이 이거 파생방송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자, 이것만 보면 진짜 자, 어쨌든 오늘은 섹터별 종목이 아니고 섹터별 주도주가 양호한 게 특징이에요. 그게 그럴 것이 지수가 이제 단기간에 좀 낙폭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단기간에 낙폭이 나오면 원래 시가총액 상위서부터 주도주가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 거래소는 다르고요. 코스닥이 되게 많이 빠졌죠? 지금 이게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코스닥 지수로 보지 않고 코스닥 150을 봐요. 코스닥 150 기준에 1500이 1300으로 한 200 가까이를 지금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월 달에도 1300에서 1600대로 이렇게 쳐준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나눠서 두 달 동안 다 밀어낸 거거든요. 지금 섹터별 주도주죠. 그렇지. 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도 얘기했는데 코스닥은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지지가 깨지고 이 지지가 깨진 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언더슈팅.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저항 돌파를 못하고 밀리니까 이게 하락 N자형으로 빠져서 결국은 1300 초반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00에서 1300이면 200이 넘게 200 가까이가 빠진 거니까 지수로 얘기하면 10%가 넘게 빠진 거잖아요. 12, 3%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거래소는 그거에 비해서는 덜 빠져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주도주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얼추 빠질 만큼 빠지고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포스코 퓨처가 이게 코스피 200이지만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주도주가에 들어가니까 오늘은 포스코 퓨처가 그래도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에코프로가 버텨주죠. 에코프로 BM은 조금 추세적으로 좀 약하고 어제 매도 레포트에 여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가 하락하고
약세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하방 경직성, 움직임 정도는 양호하다는 거죠. 낙폭과대 매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하나를 얘기해주고 가면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연휴가 길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약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거래일이 실거래일수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강한 매수세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강한 매수세가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선물로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피동.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양호하게는 움직이는데 이쪽도 결국은 치고는 못 가고, 대표적으로 어제는 뉴로메카가 움직임이 좋다가 얘는 저항권에 부딪혀서 좀 약한 겁니다. SBB는 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뭐 양호했었고요. 로보스타도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후속 매수세가 여전히 떨어지는 건 있어요. 이것도 원래 홍콩 시장, 저 중국 시장이 있다가 다시 지난 그 월요일인가요? 그때처럼 쫙 치고 가면은 선물도 마이너스 2P 수준으로 땡기면서 330 넘고 331 쪽으로 가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질 텐데 저걸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도 하방 경직성 양호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가 가장 세게 버티는 쪽인데 오늘은 한미 반도체가 플러스권 움직이는 것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요. 어제까지 움직임이 좋았던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눈치 보기 정도 수준 정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과 중에는 가장 적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GPT 관련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증자가 있는데 무상증자를 받을 사람들은 큰 적이 없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10월 달에 거래 정지돼서 한 2주인가 3주 정도는 거래 정지 기간이 나오는 거니까 그 자금 관리 잘하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덜 빠진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소 시가총액 종목들이 약하면서 좀 지수는 마이너스권으로 나오는 거고, 코스닥은 핵심 주도 섹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하다 보니까 반발 매수는 들어오는데 강력한 매수세는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10월 1일 미국의 예산안 합의 마감 시한을 앞둔 관망세로 인해서 이러한 대형주들 조정 이후에 반등이 약한 부분들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이 항상 같죠, 여러분? 근데 최근에 보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내가 아주 대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명절 연휴고 그게 없으니까 이번에 내가 여러분들 야간 강연 방송 중요하다고 녹화 방송에도 들으시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좀 많이 봤었으면은 지금 지수 이 정도는 가볍게 예측이 되고, 어차피 이 정도까지 밀리는 타이밍에 4분기 수익을 위해서 핵심 주도주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꾸리느냐를 진짜 디테일하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는 해주고 있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금 선물 331 돌파 329 지지 체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환율이 1320을 안 깨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연휴가 길고 분기 말 분기 초 변곡점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시장이 세게 올라간 적이 없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지금 정도는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시장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대응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차 얘기하지만 주식은 불확실성이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라리 연휴가 중간에 하루가 거기 탁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마 안 밀렸을 겁니다. 근데 그 연휴가 들어가는 그 하루 쉬기 전날, 아니 하루 쉬고 다음날 구인 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는 높게 나올 게 예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자꾸 내려가 있었죠. 그러면 졸트가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지수가 비리비리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게 그 지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6월 쿼드러플 이후에 지금 얘네들이라고 하기도 싫어요. 지금 9월 15일 날 1조까지는 줄여놨었어요. 근데 갑자기 줬다 더 뺏어버린 거죠. 5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 5조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20조,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를 판 거하고도 얼추 이 계산을 하면 나오거든요. 선물 지금 5조까지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지금 4조 9천억, 거의 5조 팔고 있잖아요. 이들이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팔고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대기하고 있다. 이걸 9월 중순쯤에 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종복은 파생 방송을 안 하니까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 파생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얘들이 이제 막 그죠? 8조예요.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이들은 주식을 8조를 사고 있고 지금 선물은 2조대에서 3조대로밖에 늘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4분기에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만 3분기, 분기 말 쪽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 피동형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 패턴 중요성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리는데, 이 전형적인 분기 말, 분기 초 변곡점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이 하방을 계속 공격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긍정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 어차피 주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방법은 비중 조절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주도주를 하는 거라는 거죠. 반드시 주도주가 먼저 움직여야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종목들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매를 맞은 쪽이 결국은 4분기도 그쪽이 먼저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종복의 견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저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흐르거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광분하거나 흥분하거나 이러지 말고 차분히 보면서 지지권에 왔을 때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빠진다고 계속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사고 또 빠져. 더 사버려. 대신 그거를 매일매일 빠질 때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2, 3일 지나고 지수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되거나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됐을 때 거기서 비중을 늘려야 단가도 낮아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막 팍팍팍팍팍 빠질 때 비중을 갖고 있으면 못 버텨요. 근데 빠질 때 사고 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또 사고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또 사면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빠지는 폭도 작을 것이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팍팍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비중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는 그런 얘기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근데 이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얘기는 할게요. 요새 주식시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쪽이 알테오젠이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냥 20% 나락으로 가죠. 이것도 아마 정수리타법 써가지고 75,000원 위에서 따라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런 주식은 도박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포스코든 에코프로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단기간에 낙폭이 과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핵심 주도주가의 주식에 눈을 집중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주식은 밀리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밀리는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하방포를 구축하고 저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주도주 위주로
4분기 돈 벌 어떤 이걸 하시면 뭐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추석 연휴를 앞둔 관망은 내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 시간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 9월장 연휴 앞둔 화요일의 전략은 비중 조절과 주도주였습니다. 시장이 결국에 다시 만들어지는 시그널은 주도주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 각 종목들의 지지권 잘 확인을 하시면서 차분한 분할 매수의 비중 확대 전략 필요하다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월봉 만들어지려면 내일 하루 더 있어야 하는데 양대 지수 하락폭이 코스피는 지난달에 좀 3% 가까이 하락해서 비슷하게 이달 하락할 것 같고 코스닥이 낙폭이 정말 크네요. 월간 기준으로 10%의 하락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마켓텐에서 여러분과 함께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